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어떤 교육을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 2차, 3차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4차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는 좀 간단했어요. 뭐 예를 들어 증기기관의 발견, 뭐 전기, 뭐 컴퓨터 이렇게 하나의 매체, 하나의 도구, 기기의 발명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기술 요소들이 들어있죠. 뭐 대표적인 뭐 AI부터 해서 IoT, 뭐 스마트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뭐 많은 기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과연 어떤 교육을 해야지 지금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로 보시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디지털이라는 것은 자, 이제 기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조 자체가 사람 중심이 아니고 기계 중심인 사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또 핵심은 또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실 학교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자리에서 정해진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을 많이 빠르게 체계적으로 표준화해서 하는 것이 교육의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학생이 읽고 그리고 듣는 그런 그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뭐 인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선생님이 얘기하거나 책에 적혀져 있는 것을 잘 암기를 하고 선생님의 방향을 잘 이해를 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그 좋은 직업을 택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상사나 팀장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레포트를 내고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수한 인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변화의 그런 제약이 있었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답이 있었죠. 뭐 3번 아니면 뭐 주관식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답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도 모르고 회사의 상사나 팀장도 그 답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읽고 듣기 능력이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쓰고 말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쓰고 말하기 능력을 향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읽거나 듣는 훈련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베이스로 하는데 이제 교육 자체가 읽고 듣기 훈련이 아니고 쓰기 말하기 훈련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다가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때는 읽고 듣는 이런 영역으로 와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만 하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정보는 또 우리가 배울 필요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은 요즘에 이제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선생님밖에는 없었죠. 텍스트밖에는 없는데 이제는 정말 유튜브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 정보의 그 창고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들어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사실은 유튜브에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기간이나 어떤 공간, 같은 공간에서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기기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뭐 사실 이렇게 편집은 많이 못하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다른 영상들 보시면 여기 자막도 달리고 또 여기 뭐 뿅뿅뿅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핵심 정리도 하고 뭐 이런 너무나 그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뭐 조회수 몇십 명인 콘텐츠도 그렇게 다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자, 이런 환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학생들한테 잘 쓰고 잘 말하고 하는 능력을 많이 키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답이 없고 선생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코치 역할로 이런 방향도 있더라. 뭐 어떤 논리적인 오순이나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같이 함께 동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하고 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협업 도구나 이런 것도 잘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자기가 쓰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사회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디지털 도구들도 학생들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정말로 정답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몇십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학생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계속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학생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일단 뭐 문제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의식이 없는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문제 의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의식이 생기고 자기 어떤 쓰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거는 뭐 요즘에 아주 핫한 그런 서비스죠. 노션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구글 닥스, 아니면 구글 슬라이드 이런 홈페이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의 그런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학생들이 학교 때부터 이미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활동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교육용이다 이런 의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플랫폼 이런 거를 다 이용해서 그냥 사회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답이 없죠. 답을 알고 있더라도 사실 AI가 더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고 더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AI랑 경쟁을 하지 말고 AI가 못하는 거, 또 AI를 이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서 AI의 어깨 위에 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처럼 읽고 듣는 훈련보다는 쓰고 말하기 이 훈련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말하고 쓰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코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점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